안녕하세요. 백목사의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일반 논문 읽기인데요. 이번 시간은 저출산 대책 10년 평가 성과와 과제 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2015년에 이제 실은 보고서인데요. 자, 이 저출산 대책 10년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제 그래프가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 1명이 임신 가능 기간 15세에서 49세 동안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데요. 통상적으로 14명 출산율을 합한 값으로서 대표적으로 국가 간 출산력 수준 비교를 위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고, 합계 출산율이 2.1명이면 인구가 현재 수준, 인구 대체 수준으로 유지 가능한 대체 출산율이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저출산 사회, 1.3명 미만의 경우는 초저출산 사회라고 지정한다. 지금 현재 2024년 현재는 0.7, 0.6 여기서 초저출산 사회죠. 대한민국이. 자, 여기 보니까 80년대에 2.83, 3명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3년에 저출산 사회가 진입이 됐는데 이제 2점대로 들어갔죠. 2.06. 그래서 계속 낮아지면서 82, 86, 87, 88 계속 1.5, 1.5 계속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90년대로 들어와서 계속 1.5, 1.5 급기야는 이제 99년, 2000년 가니까 1.41 그래서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 그래서 잠깐 1.47로 올라갔습니다만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다시 거의 1.1대 수준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초저출산 사회가 진입이 된 거죠. 1.3 이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것이 2005년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가 출범이 된 게 2005년 6년부터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갔습니다. 1.25, 1.25 했는데 뭐 현재 여기 2013년에는 1.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0점대로 내려갔죠. 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연역을 보면 2005년 5월에 노무현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고요. 2005년 9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관으로 위원회로 조정하여 새 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러니까 저출산고령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밑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 이제 작은 정부를 추진하다 보니까 부처를 줄이고 뭐 이렇게 축소시키면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엔 다시 대통령 직속이 돼 있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돼 있죠. 그것을 이제 저출산 대응 기획부라는 부처를 이제 신설하는 뭐 예산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데까지 왔죠. 이건 2006년에서 2015년 10년의 성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을 국가위기로 선언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통해서 출산 지원 정책,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했다. 첫째,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 강화 대책을 했고요. 첫 번째,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했고, EBS 수능 강의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사교육 부담을 완화했고, 세 번째, 다자녀 가정에게 유리하도록 주거 안정 지원을 했고, 네 번째, 결혼 가정 및 다자녀 가정에게 유리하도록 세제 지원을 했고, 다섯 번째, 미수가 지원 등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여섯 번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다. 둘째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 확대 대책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가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국공립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확충, 시설 신축보다 기존 시설 활용하는 방안 검토, 수요지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취업, 야간 보육을 위한 시간 연장별 보육 서비스 제공, 유치원 종일제 운영 강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의무 보육시설 확충, 활성화,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 아동센터 확대 이런 것들 했고요. 세 번째는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산전 휴가를 급여를 국가 전액 부담을 단계적으로 실시했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했다. 이게 사실 국공립은 가능하지만 민간에서는 사실 이게 쉽지 않죠. 특별히 중소기업으로 가면 더하죠. 직장보육시설 및 활성화 방안, 출산 친화적 직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인증마크 포상, 또 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기업에 있어 봤습니다만은 기업은 이익과 여러 가지 이런 걸 우선을 하다 보니까 법규를 잘 지키는데 소극적이죠. 그런 건 정부에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이건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 친화적 직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인증마크제 보상도 있고 시차 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 모델 개발, 보급 등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의 성과, 잘된 부분과 한계, 미흡한 부분인데요. 10년간 정책의 성과 한계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드는데 10년 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스웨덴, 프랑스 등 성공적인 서구 선진국들의 정책을 모방 답습한 것이다. 잘된 건 뭐냐? 국가의 위기로 선언했다. 이건 이것을 잘됐다. 그렇죠. 이것도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 국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잘했다. 자, 안 된 부분은 뭐냐? 미흡한 부분은 정책보다는 정치 중심의 논리다. 이게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 부처가 또 달라지고 소속의 소관이 달라지고 이런 문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미흡했다. 임기응변식 정책이다. 이게 사실 이게 정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쓰고 있고 보통 문제는 아니죠. 자, 3차 기본계획의 특성은 뭐냐? 현재 발표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기존의 1, 2차와는 분류 및 내용상 변화가 있는데 분류상으로는 1차 및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과 함께 성장 동력 확보를 별도로 하여 여성 고령자 외국 인력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3차에서는 이를 고령화 대책으로 발표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 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새로이 포함되는데 노동개혁 중 임금 피크제 및 정년 연장은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 인력 활용, 2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화 대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을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하여 발표했다. 1차,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경감을 주된 목적으로 주택 공급은 주로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형 임대주택을 주로 하였으나 3차에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통해 2017년까지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자, 3차 기본계획 과제는 무엇인가? 3포, 세 가지 포기죠. 결혼도 포기, 자녀도 포기, 다 포기예요. 가장 우선적인 기본적인 선결 조건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분명히 기간제 근로나 비기간직 파견 근로자가 아닐 것이에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학업 또는 육아와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만 필요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 안전망이 구비가 된다. 경제 민주화 복지가 돼야 된다. 제안으로서 저출산 대책으로는 저출산을 하게 만드는 요인을 줄여가는 방안과 함께 출산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방안 등을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제안이 또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의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은 저출산을 막아주는데 중요한 필요 조건이 되면 확실하지만 열악한 여성 노동시장 여건으로는 출산 가능을 높이는 데 힘들다는 거죠. 아울러 빈번한 이사 등 불완전한 주거 문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사고, 질병,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등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허술함과 같은 가족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들도 출산율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자, 아울러 이러한 대책들은 저출산을 막는 중요한 필요 조건이 됨은 확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출산의 충분 조건으로서 출산 동기 강화와 관련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정주부와 아동 양육을 비롯한 적가사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가사 노동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대폭적인 사회적 지원은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예요. 저는 지금 이제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또 물질적인 거,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그 정신적인 문제, 인식 문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어렵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는 우리 개인 자신이 자녀를 출산하고 또 가족을 구성하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 가지 뭐 환경, 물질 이런 것들은 또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2006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셨고요. 기초를 닦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실시한 걸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많이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 읽겠습니다.